어머니, 그 돈 어디에 쓰셨어요? 며느리의 외침이 방을 찢어놓듯 울렸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붉은 봉투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며 더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릴 속이신 거예요? 며느리의 손이 테이블을 짚으며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머니, 그 돈 어디에 쓰셨어요? 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저를 들며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해준 반찬 참 맛있다. 며느리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서는 그 아이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회사 일은 좀 어떠니? 아들은 신문을 넘기며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제 말에 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보다가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빨래 넣어드릴게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이 왠지 굳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수고가 많구나. 며느리는 빨래를 놓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제 서랍장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남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돈 관리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은 뭐라 대답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내 방문을 열어본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나가시는 데가 많으신가 봐요?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니다. 그냥 동네 산책 정도란다.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 뭔가 날카로운 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수증? 무슨 영수증 말이니? 며느리는 식탁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들이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뉴스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얘야, 혹시 내가 뭘 잘못했니? 며느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예민한가 봐요. 하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는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붉은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손으로 봉투를 쓸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며느리가 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지출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들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뭘 쓰셨다고? 며느리는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돈은 어머니가 쓰시는 거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일어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서랍장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는 이미 지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는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앞에 멈춰선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붉은 봉투들이 며느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 개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며느리는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툼한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걸 숨기신 거지? 며느리는 봉투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녀왔니?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빨래 좀 챙기려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뭘 숨기셔?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방에 봉투가 여러 개 있더라고. 아들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그게 뭐가 문제인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 꽤 많이.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걸 숨기시겠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집안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가 어떤 오해를 만들지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국그릇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볼 게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붉은 봉투 하나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니?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시죠? 아들이 봉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데? 어디서 가져온 거야?
며느리는 남편을 보지 않고 저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방 서랍에 있었어요.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펼치려 하자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아직 열어보진 않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수저를 놓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저는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돈을 어디에 쓰고 계세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아들이 봉투를 다시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저는 두 사람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너희를 위한 거였단다. 며느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질문은 제가 예상한 말을 훨씬 넘었습니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돈 어디에 쓰셨어요? 저는 며느리의 외침에 움찔했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진정해. 어머니한테 왜 그래?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이게 진정할 일이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얘들아, 이건 말이야. 목소리가 잠겨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수술비 모자랐을 때 기억하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아둔 돈이었단다. 며느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수술비요? 그게 몇 년 전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벌써 10년도 더 됐지. 아들이 의자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봉투를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들이 봉투를 열자 돈뭉치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모았단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또 힘들 때를 대비해서.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언제부터? 저는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았지. 며느리가 식탁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아들이 봉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숨긴 게 아니라 말할 때를 기다린 거였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다, 다 이해한단다. 그러나 며느리의 얼굴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셨냐고요? 며느리가 식탁을 손으로 치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안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물러섰습니다. 당신도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무심했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편하신 줄만. 며느리가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편하시긴 뭐가 편하셨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진정하렴. 다 괜찮단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저도 나쁜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이에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거라. 다 내 잘못이란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들이 아내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남편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한테 말 못할 일이 있어. 저는 며느리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요즘.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며느리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미쳐가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더 세게 잡아줬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었니?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한테도 비밀이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참아온 말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언제?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3달 전부터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니? 며느리가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아들이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예민했던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출 독촉이 계속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 대출이랑 카드값이 밀려서. 아들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며느리가 남편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어떻게 말해요? 저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방 서랍을 본 거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봉투를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데.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돈도 없으면서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아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얘들아, 이제 다 괜찮단다. 며느리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니? 다 힘들었을 텐데.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이겨내자꾸나. 며느리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구나. 아들도 어머니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며느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며느리를 먼저 안아줬습니다. 오늘 면접 어땠어? 며느리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웃었습니다.
잘 본 것 같아. 다음 주에 연락 온대.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준비 다 됐단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아들이 밥을 한 숟갈 뜬 뒤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제가 잘 관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건 너희 둘이 함께 써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함께 살자꾸나. 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니. 가족은 이런 거란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릇을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힘드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며느리가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봉투가 만들어낸 오해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 덕분에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게 아닐까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이겨내는 것. 저는 달빛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주소서.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불어왔습니다. 제 가슴 속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해는 때로 상처를 주지만 진실은 결국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장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그 돈 어디에 쓰셨어요? 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